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고 돈을 크게 잃거나 제약바이오 주식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투자 원칙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내 제약바이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그 뒤에 말할 텐데 국내 제약바이오는 하시지 말고 오직 글로벌 빅파마에만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을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는 시가 배당률이 3%가 넘어갈 때 매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했을 때 잃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존슨앤존슨, 파이자, 엘라이렐리, 부비,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암젠, 길리어드, 여기까지가 딱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 중에서 시가총액 100조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이 8개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개 기업들 중에서 시가 배당률이 3% 이상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 배당률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핀비즈의 스크리너 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마켓캡,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 인더스트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나눠놨는데 시가총액 100조 이상 되는 것들 중에서 제약주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딱 봤을 때 이 5개가 나옵니다. 에브비,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3%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3점 몇 %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서 보냐면 이 마켓워치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돋보기 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에브비 이걸 한번 쳐보자고요. FB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들이. 그리고 일드 항목이 배당률이에요. 배당률 4.5% 나오죠. 굉장히 많이 주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 이상 넘어가면은 매수를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 FB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에 들어오는 거죠. 시가 배당률 4.5%라는 거는 지금 주가 수준이 괜찮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다른 것들 뭐 실적이나 호재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매수 고려 대상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암젠 이런 거 있죠. 암젠 한번 보자고요. 암젠 보면 시가 배당률 3.68% 나오죠. 시가 배당률 3.68% 나쁘지 않죠. 3% 이상 넘어가면서 3.68%. 그 다음에 배당락일도 이렇게 나오죠. 2월 14일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서 2달 정도 기다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8개의 기업들 중에서 시가 배당률이 3% 넘어가는 기업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스탁 스크리너에서 이 5개만 나왔죠. 근데 아까 총 8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3개의 기업들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시가 배당률이 3%가 안 나오는지. 존슨앤존슨 한번 보자고요. 존슨앤존슨 보면은 지금 시가 배당률 2.5% 나오죠. 그럼 일단은 매수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타이밍에 매수 고려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한 화이자 같은 것들 보자고요. 화이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훌륭한 기업인데 시가 배당률이 3%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고려 안 한 겁니다. 2.96%죠. 그러니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매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화이자 매매를 했었는데 그 매매 내역이고요. 그 매매 내역을 보시면 8개월 동안 한 850만 원 정도 실현 손익을 냈습니다. 7월에도 팔고 8월에도 팔고 9월, 10월, 11월 막 이렇게 매도를 계속 분할 매도를 했는데 수익률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6월, 9월, 12월 배당 3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은 잘렸는데 6월, 9월, 12월 배당 발생을 한 금액이 총 한 4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47만 원 정도 되고 총 수익금을 계산을 하면 매도 차익 860에 배당금 47만 원 해서 약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수익률 30% 이상 났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글로벌 빅파마만 투자를 했는데도 수익률이 30% 이상 나오고 수익금이 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냐? 3월 달에 매수를 했죠. 이때 시가 배당률이 4% 넘게 나왔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인 화이자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코로나 상황이고 이 빅파마 회사들 중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시가 배당률 플러스 기대감에 매수를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뭐 예상대로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잘 오다 지지부진하다가 이때 배당 받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뒤부터 잘 올라갔죠.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개파락 나올 때 이때 일부 팔고 이때도 일부 팔고 이때도 일부 팔고 해서 이때 전체 수량의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좀 지나다가 배당 받고 쭉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화이자는 좋은 기업이고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사야지. 왜냐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나는 이미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해서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날 때 이때 다시 매집을 했죠. 이때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갭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다가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을 하길래 이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미크론이 터지고 주가는 조금 더 올랐죠. 그렇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8개월 동안 수익률 30% 이상 냈고 주가가 시가 배당률 3% 이상으로 내려와 준다면 또 다시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빅파마들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 완성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순 제약 제조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CMO, CDMO 하는 기업들은 기술력이 워낙 좋죠. 세계 1등, 2등 하는 기업들이니까. 다만 신약 개발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블록버스터 약물 같은 경우 거의 다 글로벌 제약사들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블록버스터 약물은 뭐냐면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되는 것들, 1조 원 이상 1년에 팔리는 약물들을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약 개발은 거의 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신약 개발 R&D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이 10,000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비임상 단계에서 50개밖에 남지가 않고 10,000개에서 50개입니다. 100개에서 50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들어가면은 5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 신청이 허가가 되는 경우가 1개. 즉 10,000개가 시작을 해서 1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 임상 1단계나 2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이 이상 진행할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임상 1상이나 2상 단계까지 완성을 한 것을 글로벌 제약사에 파는 겁니다. 이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기술 수출이라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약 개발을 완성하는 기업들은 거의 글로벌 빅파마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약 개발 R&D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모럴 해저드입니다. 도덕적 해이. 저는 1번 이유보다 이 2번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는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바이오 개발한다, 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한다. 결국에 안 됐죠. 그리고 이거 요구르트 화장실 갈 때 먹는 거를 코로나19 억제 효과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이렇게 됐었죠. 30만 원 하던 게 거의 80만 원 이상 됐었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주가 6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알고 보니 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아무튼 비자금 조성을 250억을 한 겁니다. 피라맥스는 뭐냐?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2010년에 개발된 건데 10년도 넘은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만든다고 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횡령을 한 겁니다.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 우리나라 말라리아 거의 걸리지도 않죠.
제가 뭐 철원에서 본사를 해서 말라리아 뭐 예방약은 백신 맞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기업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뭐 만든다고 하는 회사인데, 아무튼 결국엔 코로나 치료제 안 나왔죠. 그리고 이 기업 대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 조작해가지고 구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주가 조작해서 보석 석방이 됐는데 주가는 왜 급등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고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럴 해저드가 많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진짜로. 이분 같은 경우, 청담동 주식부자 이분 같은 경우도 100억 넘게 사기를 쳤는데 100억 넘게 내겠다라고 하면서 출소를 했죠.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범죄에 저질렀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폰지 사기의 제왕이라고 하는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할아버지인데 징역 150년 맞았습니다. 150년. 근데 이제 최근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82세라서 신장질환이 심해서 18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좀 깜빡해서 꺼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했냐면, 이 메이도프에 150년형 선고한 판사님께서, 그는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것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라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판결을 바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해서 150년형 다시 채우러 갔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금융범죄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주가 조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킬 그런 그라운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국내 주식은 친숙하고 잘 아는데 미국 주식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쭉 보여드린 글로벌 빅파마들 우리가 과연 잘 모를지 한번 보자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일단 피부 미용 쪽에서 존슨즈 베이비 로션, 뉴트로지나, 클린앤클리어, 아비노,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안과용품 아큐브, 이것도 존슨앤존슨 겁니다. 원데이 컨택트 렌즈 이런 거. 그 다음에 얀센 백신 존슨앤존슨 겁니다. 예비군 군대 갔다 온 예비군 분들은 얀센 백신 많이 맞으셨죠.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는 밴드에이드, 리스테린 이런 거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죠. 밴드에이드 같은 경우는 데일밴드의 할아버지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레놀 모르시는 분 없죠. 지르텍 알레르기 약입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 다음에 화이자 보자고요. 화이자, 비아그라, 센트롬 모르시는 분 있나요? 비아그라 이제 뭐 건강해지는 약이죠. 건강해지는 약이랑 센트룸 이것도 건강해지는 이제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이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센트룸 뒤에 보면 화이자 표시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는 또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만들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없죠. 저도 화이자 백신 1차, 2차 다 맞았는데 최근에는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머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알약 치료제 만들었죠.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머크도 훌륭한 회사고, 머크 같은 경우는 가다실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같은 것들도 놓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훌륭한 약들을 많이 만들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해외 기업들을 잘합니다. 국내 기업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빅파마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잘 모르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약바이오 투자법은 먼저 첫 번째로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되는 글로벌 빅파마에만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빅파마들 중에서 시가 배당률이 3% 넘어갈 때 매수하는 것을 고려를 해라.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실적이라든가 호재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사모아 간다면 글로벌 빅파마 투자해가지고 손해보기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든 목적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성장 산업입니다. 근데 이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잘못된 기업에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거를 보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셔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투자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